아무튼 코딱지는 그래서 코로 들어간 이물질들이 걸러져서 딱지 형태로 나오는 게 코딱지가 되고요. 또는 세균 같은 게 혹시 들어가면은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감기라고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걔를 최대한 밖으로 막 밀어내기 위해서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나가는 거야. 콧물이 멈출 때쯤 되면은 세균이 다 없어진 게 되니까 콧물이 멈출 때쯤 되면은 이제 세균이 다 죽었구나, 바이러스가 죽었구나, 이제 낫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보면 그런 기작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숨 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우리 숨 쉬는 거에만 주목을 해봅시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코를 이용해서 숨을 쉽니다. 코는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 방금 말했듯이 이물질을 걸러준다. 두 번째, 여기 공기가 몇 도예요? 여기 공기. 많아봤자 25도? 26도? 그죠? 쌤이 17도로 해놨지만 17도까지는 안 내려갔어 아직. 22도, 23도 이 정도 될 텐데 내 몸은 몇 도예요? 36.5도죠.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이 차가운 내 몸 입장에서는 숨 쉴 때 들어오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인 거야. 그지?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코라는 기관을 이렇게 지나면서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줍니다. 온도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맞아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뭐 하냐면은 코 속을 지나면서 코 속에서 물 성분, 수증기 성분이 공급이 돼서 습도도 맞춰줍니다. 건조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게끔 좀 축축한 공기가 되게끔 습도도 맞춰주는 기능도 담당을 해요. 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당을 하네요. 그죠? 숨 쉴 때 코가 왜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공기한테 수분도 공급하고 온도도 따뜻하게 하고 이물질도 걸러주는 기능을 코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코 체크할게요.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뭐한다?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도 걸러내는 기능도 하는 게 코의 기능이라는 거야. 코의 기능. 숨 쉴 때 왜 코가 필요한지, 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돼? 입으로 숨을 쉬면 그냥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 숨 쉬는 것보다는 이물질도 좀 더 많고 온도나 습도도 잘 맞춰지지 않은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로 숨을 쉬는 게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코는 그러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지. 물론 냄새를 맡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숨을 쉴 때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해줍니다. 자, 그럼 코로 들어간 공기는 이제 어디로 가나 봅시다. 코로 들어간 공기는 어딜 지난다? 폐로 가기 앞서서 어딜 지난다? 기관과 기관지를 지난다. 기관과 기관지. 이 기관이 뭐냐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 기관이야. 공기가 들어가는 관, 기관입니다. 기관이 굵게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관 삽입 이런 거 있어요. 호흡을 못하는 사람한테 기관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삽입해가지고 인공호흡이 가능하게 하는 기관 삽입이 있는데 이 기관에다가 어떤 장치를 껴가지고 여기를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기관의 끝에 가면은 이게 잘게 나눠집니다. 마치 뭐처럼?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기관이 맨 끝에는 나뭇가지처럼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기관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지자가 나뭇가지를 뜻해.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서 뭐가 공급된다? 공기가 공급되는 거야. 어디로? 폐한테 공기가 공급됩니다. 그럼 폐는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폐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는 폐포입니다. 공기주머니야. 이 공기주머니가 모인 게 폐라는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는 공기주머니야. 심장은 근육이죠. 자기 스스로 뛸 수 있어요. 심장이 딱 뛰면서 피를 막 공급하는 거잖아.
심장은 되게 능동적이야. 그래서 하지만 폐는 근육이 있어 없어? 근육이 아니야. 우리 숨 쉬잖아. 숨 쉬잖아. 폐가 하는 게 아니야. 온몸으로 혈액을 날라주는 건 심장이 하는 게 맞거든. 하지만 숨을 쉬게 하는 건 폐가 하는 게 아니라고. 폐는 능력이 없어. 왜? 근육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공기주머니야. 그냥 공기주머니. 되게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냐면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려고. 최대한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기작으로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기주머니가 이 기관지에 마구마구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확장시키면 커다란 폐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공기주머니. 그럼 우리가 숨 쉴 때 다시 숨을 쉬어봐. 숨 쉬어지잖아. 숨 쉬어지잖아. 이 숨 쉬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폐가 하는 건 아니래요. 누가 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갈비뼈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횡격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가로막. 횡격막을 밑으로 내려. 횡격막을 내리고 갈비뼈를 올리면 가슴 안쪽의 공간, 그걸 흉강이라 그래. 빵빵인 거. 가슴 안쪽에 흉강이 넓어집니다. 흉강이 넓어져. 흉강이 작아지고 흉강이 커지고. 왜 웃어? 그 흉강의 크기를 내가 갈비뼈와 횡격막을 이용해서 내가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야. 횡격막을 내리고 갈비뼈를 올려서 이 흉강을 크게 하면은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 그 공간으로 숨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내리고 횡격막 올리면 좁아지지. 좁아지니까 이게 모였던 공기가 후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호흡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해. 호흡 운동. 호흡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 나는 나 운동 안 해. 숨쉬기 운동하는 거야. 이 숨쉬기 운동도 폐를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물 좀 한 잔 먹고 올게요. 숨을 너무 과하게 쉬었어. 그래서 숨은 코로 쉬라고 하는 거야. 입을 쉬었다. 그래서 우리 호흡 운동을 하려면 갈비뼈, 다른 말로 가슴뼈라 그래. 가슴뼈를 움직이고 횡격막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오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요. 후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해요. 들숨, 날숨. 들락날락 한다 그러죠? 들락이야. 들락.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이에요. 자, 그럼 들어오는 숨 속에는 산소가 많을 거고 나가는 숨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니까 들어올 때는 산소의 양이 많고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겠네요.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 먼저 정리하면 들숨은 들어오는 숨이고요. 날숨은 내쉬는 숨을 말합니다. 날숨에는 들숨보다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다. 날숨 속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있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동안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디 더 많냐? 들숨 속에 많고요. 이산화탄소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디 더 많냐? 당연히 날숨 속에 더 많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 따라해볼까? 호가 나가는 거고
흡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말도 날숨과 들숨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한다는 말도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호기라는 말이 있고 흡기라는 말이 있어요. 호기는 내뿜는 숨을 말하고 흡기는 들이마시는 숨을 호기, 흡기라는 말을 씁니다. 호흡이라는 말도 여기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공기 펌프로 BTB 용액에다가 하고 있어요. 자, BTB 용액은 이거 배운 적 있나? 자, 암기법인데 BTB 용액은 가운데 T가 있고요. 양쪽에 뭐가 달려있다? 안 되었군요. 바나나가 달려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나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푸릇푸릇한 새싹으로 태어나죠? 파란색이야. 이게 염기성입니다. BTB 용액이 염기성과 만나면 푸른색이 돼요. 그랬다가 바나나가 좀 자라면 무슨 색깔 바나나가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초록색 바나나입니다. 초록색인 상태로 수입을 합니다. 초록색 바나나 상태로 수입을 해요. 초록색 바나나 상태로 수입을 합니다. 자, 파란색이었던 녀석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중성일 때예요. 중성일 때 초록색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더 익으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익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노란색으로 익어버린 바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래죠? 가지가 돼. 자, 노란색으로 익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염기성, 중성, 이런 산성이에요. 암기법이야. BTB 용액은 바나나 용액으로 기억합니다. 바나나 용액이고요. 바나나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기억할 거예요. 염기성일 때 푸른색, 중성일 때 초록색, 산성일 때 바로 여기 노란색이 됩니다. 어떨 때 산성이 되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들어본 적 있죠?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가 탄산음료잖아. 이산화탄소를 녹여놓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산성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거야.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은 산성이 만들어진다. 여기 얘가 날숨을 불어넣고 있죠? 날숨 속에는 뭐가 풍부해?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니까 여기를 산성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 초록색 BTB는 곧 무슨 색깔로 바뀔까요? 노란색으로 바뀌겠네요. 왼쪽에 공기 펌프로 이렇게 공기를 불어넣고 있죠? 여기는 생각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진 않겠죠. 날숨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공기 펌프로 넣고요. 나는 날숨을 불어넣었을 때 누가 더 노란색으로 빨리 변한다? 나가 더 노란색으로 빨리 변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긴 있지만 얘보단 적을 거 아니야? 적어서 천천히 노란색으로 변한다면 여기는 빠르게 노란색으로 변화됩니다. 나에서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한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산성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BTB 딱 보는 순간 이제 가운데 트리에 양쪽 바나나가 달려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코를 통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여기 이렇게 차 있게 돼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풍부하겠죠. 그 산소가 풍부한 녀석은 파란색 피한테 산소를 공급해서 빨간색 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피가 왜 오지? 산소 공급받으려고 오는 거잖아. 산소를 막 공급해주는 모습이야. 산소를 막 공급해주니까 혈관의 색깔이 뭐로 바뀌고 있다? 혈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죠. 산소가 풍부해 있으니까. 자,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붉은색으로 바뀐 혈액은 폐정맥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겠네.
해동맥을 따라서 온 녀석은 푸른색 피인데 산소를 공급받으면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해동맥은 왜 푸른색 피다? 산소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풍부한 거야. 그래서 해동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페포한테 줍니다. 페포라는 공기주머니, 이 안에 산소가 많아. 그래서 자기한테 파란색 피가 혈관이 오면은 걔한테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 혈관으로부터는 뭘 받는다? 이산화탄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받고 산소는 공급하는 게 페포의 기능이야. 이산화탄소가 페포에 잔뜩 모이겠지. 잔뜩 모인 페포에 모인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숨 속에 아까 그 여자애처럼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풍부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체가 교환되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고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쌤은 이렇게 테스트 읽으면 그림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코는 아까 얘기했고요. 두 번째, 기관과 기관지. 여러분들 입속에 이상한 물질 들어가면은 막 먼지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면은 계속 막 안 뱉죠? 가래 같은 게 왜 생기냐면 마찬가지로 입속으로 들어간 어떤 물질도 걸러져서 가래 성분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속, 이 기관에도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의 안쪽에 섬모라고 하는 어떤 털 같은 성분이 있어서 여기서도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면 그래서 코에서 한번 걸러주고 기관에서 한번 또 걸러주니까 이중으로 걸러주는 것이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관은 가다가 양쪽,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폐로 갈라진 다음에 기관지로 또 갈라지죠. 기관지로 또 갈라지는 그림 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 좌우 폐와 연결이 됩니다. 기관지로 갈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폐입니다. 폐는 좌와 우에 한 개씩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아까 가슴, 여기 가슴을 둘러싼 여기 주머니, 흉강이라고 그래요. 흉강. 여기 공간. 횡격막과 가로막을 횡격막이라고 해요. 가로막과 이 가슴뼈,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 가슴의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가슴 흉자에 공간 강자입니다. 가슴에 있는 이 공간, 전체 공간을 말해요. 이 안쪽 공간. 이 공간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들숨과 날숨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유는 뭐다? 폐는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근육이 없어.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도와주어야 하는 거야. 폐는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구조가 아니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페포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고요. 수많은 페포로 되어 있는 하나의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공기주머니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뭘 넓혀주기 위해서 표면적을 매우 크게 넓혀줘서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과 이렇게 기체 교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덩어리라면 여기를 감싸는 모세혈관은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게 여러 덩어리면 이거 감싸고 이거 계속 모세혈관이 이걸 하나 감싸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모세혈관이 페포를 감싸야 돼요. 그래서 물질 교환, 산소와 이산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쪽이 표면적이 넓다라고 표현해요. 표면적. 자. 혈관과 만나서 산소와 이산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표면적이 훨씬 더 넓은 것이 오른쪽이죠. 뭐 할 경우에?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한 덩어리의 페포가 아니라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기체 교환이 뭐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한 덩어리를 페포라고 하는데, 페포는 공기주머니고요. 자, 페포를 통해서 기체가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우면 안 돼. 페포는 뒷다 얇아야 돼. 페포는 뒷다 얇은 공기주머니여야 합니다. 얇은 세포층, 공기주머니,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은, 여기 봤듯이, 표면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왜? 이산화탄소, 산소가 교환이 되어야 하니까. 구조적인 얘기를 텍스트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가로막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네? 가로막 아까 있죠? 가로막이죠? 횡격막. 요 그림이 가로막이죠? 횡격막, 가로막. 그러니까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슴뼈가 이렇게 갈비뼈가 올라오면 이 전체 요 안에 공간의 크기가 엄청 커진다는 거야. 이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저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압력의 차이 때문에 저절로 공기가 쑥 들어갑니다. 근데 안쪽 가로막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갈비뼈도 내려가면 이 흉곽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다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갈 때가 날숨, 아까 넓혀서 들어올 때가 들숨이 됩니다. 호흡 운동에 대한 건 다음 파트에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가로막은 그래서 아래쪽 근육으로 된 막을 가로막이라고 하고요. 갈비뼈의 기능은 이렇게 흉곽을 크게 작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 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호흡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갈비뼈의 역할이죠. 다행이네요. 문제 풀어볼까요?